사랑한다면 놔주세요. 편지 한 장이었습니다. 말 한마디가 아니라 편지 한 장. 그 여자는 반지를 낀 손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방금 전 그 남자가 직접 손가락에 끼워준 반지를.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흘리지 않겠다고 혼자 다짐했으니까요. 오늘이 마지막이야. 울면서 보내지 말자. 그렇게 오장미는 사라졌습니다. 강백호는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 왜 떠났는지, 무엇이 두 사람을 갈라놓았는지, 자신이 사랑한 그 여자가 이미 오래전부터 가슴에 비수를 품고 웃고 있었다는 사실을. 자, 오늘 이 장면에서 제 손끝이 왜 떨렸는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다시 짚어드리겠습니다. 잠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리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 회차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지금 이 드라마가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첫 번째 남자는 표면적으로는 멜로극입니다. 오장미 함은정과 강백호 윤선우의 사랑 이야기. 두 사람은 만났고 서로를 알아갔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멜로극의 배경이 거대한 재벌가의 권력 전쟁이라는 겁니다. 마대창 회장 이효정이 이끄는 드림그룹. 그 그룹의 며느리이자 드림호텔 대표인 채화영호 현경. 그리고 그 채화영의 아들이자 채화영이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강준호 박건일. 여기에 오장미와 쌍둥이인 마설인, 그리고 두 형제 사이에 낀 강백호까지. 등장인물 하나하나가 다 비밀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들이 오늘 회차에서 하나씩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대는 동시에 여러 곳에서 돌아갑니다. 오장미는 강백호에게 이별 편지를 남기고 사라집니다. 강준호와 오장미의 결혼 결심은 기정사실이 되었습니다. 채화영과 강남봉 정찬의 불륜 현장을 한영자 최지연가 목격했습니다. 마 회장은 강백호를 불러 자신의 왼팔이 되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장의 수저에 새겨진 문양 하나가 강백호의 손에 쥐어진 뚜꺼비 도장과 같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 장면들이 동시에, 그것도 거의 같은 시간대에 벌어집니다. 화면이 교차될 때마다 긴장감이 올라갑니다. 자, 그럼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오장미가 강백호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눈물이 평범한 눈물이 아닙니다. 사랑해서 우는 눈물이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야 하는 그 결심 앞에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이날 오장미는 강준호와의 결혼을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 형과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조건이 좋아서? 드림그룹의 재산 때문에? 아닙니다. 오장미가 강준호를 선택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강백호를 더 이상 다치게 할 수 없어서입니다. 자신이 오장미로 살아가는 한 그 주변 사람들은 계속 위험에 노출됩니다. 채화영이라는 인물이 살아있는 한 오장미 곁에 있는 모든 사람이 표적이 됩니다. 둘째, 오장미가 아끼는 모든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없어서입니다. 이 드라마에서 오장미가 지키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보세요. 어머니 정숙희, 복길 오빠, 태평이, 태숙이 언니. 그 사람들이 하나씩 채화영의 소나귀에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셋째, 복수입니다. 강준호와 결혼함으로써 채화영이 가장 아끼는 사람, 즉 자신의 아들 강준호를 내 편으로 만드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채화영을 무너뜨리는 것. 이 생각이 오장미의 머릿속에서 완성된 겁니다. 그러니 오늘의 눈물은 패배의 눈물이 아닙니다. 선택의 무게를 견디며 흘리는 눈물입니다. 강백호를 생각하며 속으로 말합니다. 미안해요. 당신은 나한테 최고로 멋진 첫 번째 남자. 이 대사가 오늘 회차 제목과 연결됩니다. 첫 번째 남자. 그 의미가 얼마나 무거운지 이 장면에서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오장미에게 강백호는 첫사랑이자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첫사랑을 자신의 손으로 포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이 장면 기억하시나요? 마지막 데이트를 준비한 오장미. 혼자 다짐합니다. 울면서 보내지 말자. 그런데 그 다짐 자체가 이미 무너져 있었다는 거 느끼셨나요? 다짐을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울고 싶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백호 때문에. 채화영은 오늘도 변함없이 강렬합니다. 강준호가 오장미와 결혼을 결심했다는 소식을 들은 채화영. 그 반응이 압권입니다. 역시 넌 내 아들이야.
흡족해합니다. 입가에 미소를 띠고 자신의 아들이 재벌가의 사위로 들어간다는 사실에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엄마의 기쁨이 아닙니다. 채화영에게 강준호는 도구입니다. 아들이 드림그룹 안으로 들어가면 자신도 그 권력 구조 안에서 더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강준호는 이 흡족함을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내 결혼은 당신과 아무 상관이 없다. 선을 그었습니다. 분명하게. 그러자 채화영이 반박합니다. 내가 설인이 엄마란 사실을 잊었니? 오장미가 마설인으로 살고 있다는 것. 그 설인의 엄마가 채화영이라는 것. 그러니 강준호가 오장미와 결혼하면 채화영은 자연스럽게 장모가 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러자 강준호가 쐐기를 박습니다. 당신은 장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행여나 꿈에서라도 아들이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그랬다간 당장 파혼하겠다. 이 대사 정말 차갑습니다. 강준호는 채화영을 어머니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감정적으로, 어떤 방식으로도.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강준호가 채화영을 거부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드림그룹을 탐내고 있다는 설정이 있습니다. 피는 못 속인다는 말처럼 그 욕망이 은연중에 드러납니다. 오장미를 선택한 것도 마설인을 통해 드림그룹으로 들어가는 것도 의식적으로는 채화영과의 관계를 부정하지만 행동은 채화영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게 강준호라는 인물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감정은 있지만 철저히 계산하는 인물. 그 계산이 자신도 모르게 욕망과 맞닿아 있다는 것. 오늘 회차에서 가장 가슴 아픈 장면 중 하나입니다. 강남봉이 강준호의 결혼을 반대합니다. 이유를 물어본 한영자에게 강남봉은 둘러댑니다. 애써 키운 자식이 재벌집 대릴 사위로 간다는데 좋냐고.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강남봉은 채화영과 불륜 관계입니다. 채화영이 강준호의 친모. 그러니 자신의 불륜 상대방이 강준호의 생물학적 어머니라는 사실이 강남봉을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이유는 말할 수 없으니 체면 있는 이유로 포장한 겁니다. 한영자는 다릅니다. 우리 준호가 드림그룹 회장이 될 수도 있다며 행복한 미래를 꿈꿉니다. 진짜 엄마의 시선으로. 그런데 강남봉의 반대가 계속되자 강준호가 폭탄 발언을 합니다. 친아들인 백호였으면 안 그랬을 거다. 이 말이 한영자에게 꽂혔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친아들이 아니어서 반대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한영자가 얼마나 강준호를 진심으로 키웠는지 이 반응 하나로 모든 게 말해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영자는 강준호가 어릴 때부터 모아온 통장을 건넵니다. 진심을 담아서. 말로는 표현 못했던 그 마음을 통장 한 권에 담아서. 잘 커줘서 엄만 기쁘다. 그 자리에서 채화영이 이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혼자 분노합니다. 내가 엄마라고. 여기서 두 엄마의 대비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한영자는 아무것도 없이 진심으로 키웠습니다. 채화영은 피를 나눴지만 도구로 봅니다. 어느 쪽이 진짜 엄마인지 이 드라마는 계속 묻고 있습니다. 오늘 회차에서 가장 중요한 복선이 깔린 장면입니다. 마 회장이 강백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설인이가 사람이 되어줄지 궁금하다. 설인, 즉 마설인이 오장미라는 사실. 그 진짜 설인이 어딘가에 있다는 사실. 마 회장은 이것을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지금 이 대사만 봐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마 회장은 강백호에게 부탁합니다. 내 일신에 많은 변화가 생길 거야. 그럴 때 자네 힘을 빌리고 싶다. 그리고 유원장을 수정하겠다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설인이 짝이 누가 되더라도 지분 3% 이상 넘기지 못하도록 바꿔. 그 누구도 설인이를 대신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이 부탁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강준호가 오장미, 즉 마설인과 결혼을 해도 드림그룹의 지분을 3% 이상 가져갈 수 없게 막으라는 겁니다. 채화영이 아들 강준호를 통해 권력을 잡으려는 계획을 원천 차단하려는 거예요. 마 회장은 채화영을 알고 있습니다. 그 욕망을, 그 계산을. 그래서 강백호를 자신의 왼팔로 쓰려는 겁니다. 강준호로부터 오장미를 빼앗긴 강백호가 마 회장의 사람으로 들어간다. 이 구도가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보이시나요? 사랑하는 여자를 잃은 자리에 복수의 씨앗이 심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회차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여기입니다. 마 회장과 밥을 먹은 강백호.
식사를 마치고 마 회장의 수저를 봤습니다. 거기에 새겨진 문양. 양금순이 설명합니다. 회장님 가문에 내려오는 문양으로 핏줄에게만 물려준다. 강백호의 눈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강백호는 자신이 어릴 때 입양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양 당시 받은 뚜꺼비 도장이 있었는데 그 도장의 문양이 마 회장 수저의 문양과 같다는 걸 확인한 겁니다. 핏줄에게만 물려주는 문양. 입양 당시 받은 도장. 그리고 같은 문양.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강백호가 마 회장 가문의 핏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드라마에서 그 개연성이 조금씩 쌓이고 있습니다. 오복길 오빠의 사고, 정숙희 어머니의 사고, 그리고 여러 등장인물들의 복잡한 관계망. 한 영자가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는 설정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태평으로부터 강준호가 채화영의 아들이라는 말을 들은 강백호.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분노가 쌓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심합니다. 천천히 복수할 거야. 이 장면을 보면서 눈이 뜨거워지지 않으셨나요? 오장민은 강백호에게 마지막 데이트를 준비했습니다. 혼자서 다짐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웃으려고 했습니다. 울면서 보내지 말자. 백호 씨 다치지 말라고 행복하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강백호는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 만남이 마지막인 줄도 모르고 그는 오장미에게 반지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청혼합니다. 서린 씨 찾고 회장님도 모든 사실을 알게 되면 그때 우리 결혼해요. 순수합니다. 지독할 만큼 순수합니다. 강백호는 믿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이 결국 이길 거라고. 장애물이 있어도 함께라면 된다고. 우리 두 사람 마음만 굳건하면 아무 문제 없다. 결혼하면 절대 눈물 나지 않게 할게요. 그리고 오장미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오장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랑해요. 하지만 당신과 결혼할 수 없어요. 이 장면이 왜 이렇게 아프냐면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지만 완전히 다른 감정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강백호는 미래를 보고 있고 오장미는 이별을 보고 있습니다. 강백호는 약속을 하고 있고 오장미는 속으로 안녕을 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장미는 편지를 남깁니다. 서린이로 살고 싶다. 사랑한다면 놔주세요. 사라집니다. 흔적도 없이. 채화영의 사무실 장면입니다. 강남봉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사랑해요. 채화영도 화답합니다. 저도요. 사랑해요. 두 사람이 끌어안았습니다. 그 순간 한 형자가 문 밖에 있었습니다. 꽃을 들고 채화영에게 인사하러 왔다가 문 밖에서 이 모든 말을 다 들었습니다. 이 장면의 무게를 아시겠습니까? 한 형자는 이혼 전문 변호사입니다. 감정으로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자신의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것도 채화영에게. 한 형자의 얼굴에 어떤 표정이 스쳤을지 상상해보세요. 충격보다 더 깊은 무언가. 분노보다 더 차가운 무언가. 그리고 이미 알고 있던 한 가지가 확인됩니다. 강남봉이 강준호의 결혼을 반대한 진짜 이유. 자식이 대릴 사위로 가는 게 싫어서가 아니라 채화영과의 관계 때문에 복잡한 거였다는 것. 한 형자는 이 순간부터 달라집니다. 오장미와 강준호가 오복길 낙골당을 찾아갔습니다. 인사를 하러. 그런데 강백호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장면이 터집니다. 오장미를 보고 강백호에게 말합니다. 준호 씨랑 결혼해요. 강백호는 어이없습니다. 왜 갑자기 우리 형이랑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왜 하필 형이냐고요? 그러자 강준호가 강백호를 주먹으로 칩니다. 다신 장미 씨한테 얼쩡거리지 마. 형제가 충돌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형제. 그런데 이제 그 형제가 같은 여자를 두고 싸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장미가 선언합니다. 마서린의 흉년에는 오장미가 아니라 온전히 마서린으로 살기로 했어요. 가짜가 아닌 진짜로. 이 선언이 오늘 회차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문장입니다. 오장미는 오장미라는 이름을 버리고 마서린으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완전히. 한 걸음 멀어져도. 진짜로. 여기서 진짜 문제가 시작됩니다. 수저의 문양. 핏줄에게만 물려주는 그 문양이
강백호가 입양될 때 받은 도장에도 새겨져 있었다. 그런데 이걸 다 보고 나면 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강백호는 마 회장 가문의 핏줄인가? 이걸 단순히 우연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우연처럼 보이는 것들이 전부 복선이었다는 걸 지금까지 방영된 내용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동석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마 회장의 아들이자 정숙희와 사랑했던 남자. 그 사이에서 오장미와 마서린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마동석에게 다른 관계가 있었다면, 혹은 마 회장에게 숨겨진 다른 혈육이 있다면, 강백호가 입양됐다는 사실, 그리고 그 입양 당시 받은 도장의 문양, 그리고 마 회장이 강백호를 자신의 왼팔로 삼으려 한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제 개인적인 뇌피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백호는 마동석의 또 다른 자식이거나 마 회장 혈통에 숨겨진 후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 회장이 그걸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백호를 왼팔로 쓰려는 거예요. 단순한 능력 때문이 아니라 혈통 때문에. 그렇다면 오장미와 강백호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오장미가 마서린이고 마서린이 마동석의 딸이라면 강백호도 같은 혈통에 닿는다면 두 사람의 사랑이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혈통과 가문과 비밀이 뒤엉킨 더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드라마가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지 이 복선 하나가 방향을 잡아줄 겁니다. 오장미가 강준호를 선택한 건 강백호를 포기한 게 아닙니다. 오장미는 계산했습니다. 치밀하게. 감정을 억누르고. 채화영이 가장 아끼는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면 채화영의 세계 가장 안쪽으로 파고들 수 있다. 그리고 거기서 무너뜨린다. 강준호는 그 계획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장미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이 선택이 얼마나 많은 걸 잃게 만드는지. 강백호를, 자신의 감정을, 오장미라는 이름을 마서린으로 살기로 했어요. 가짜가 아닌 진짜로. 이 선언은 자기 자신에게 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이제 오장미는 없다. 마서린만 있다. 그 각오가 얼마나 비장한지 이 대사 하나에 다 담겨 있습니다. 오장미는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면서 동시에 가장 비극적인 선택을 하는 인물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는 인물. 그게 오장미라는 캐릭터의 본질입니다. 강백호는 오늘 회차에서 가장 많이 깨졌습니다. 청혼을 했는데 버림받았습니다. 형이 자신의 여자와 결혼한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자신이 친아들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입양 도장의 문양이 마 회장 수저와 같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강준호가 채화영의 아들이라는 것도 들었습니다. 하루에 이 많은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강백호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는 대신 결심합니다. 천천히 복수할 거야. 이 결심이 무섭습니다. 왜냐면 강백호는 순수한 사람이었거든요. 해피바이러스 전파자라고 불릴 만큼 밝고 따뜻한 사람. 그런 사람이 복수를 결심한다는 건 그만큼 깊이 상처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복수는 채화영을 향할 것입니다. 그리고 강준호를 향할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장미가 어떻게 될지. 강백호가 복수를 시작하면 이 드라마의 결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멜로에서 복수극으로, 감정에서 전략으로. 채화영은 오늘도 일관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강준호가 결혼을 선택했을 때 기뻐하고 강준호가 선을 그었을 때 무시합니다. 채화영에게 강준호는 말 그대로 카드입니다.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카드. 그리고 그 카드가 드림그룹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채화영의 지분이 더 단단해진다고 계산한 겁니다. 그런데 마 회장이 이미 그 계산을 읽고 있습니다. 강백호를 통해 지분 3% 이상 넘기지 못하도록 막으라고 했으니까요. 채화영의 계산이 마 회장의 반격에 부딪힌 겁니다. 그리고 강남봉과의 불륜이 한영자에게 들켰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한영자가 하나씩 증거를 모아서 채화영을 고소한다는 설정이 이미 깔려 있습니다. 채화영은 지금 사방이 막히기 시작하는 상황입니다. 자신은 모르지만요. 한영자는 오늘 2번 상처받았습니다. 강준호에게 친아들이 아니어서 반대하는 거냐는 말을 들었을 때, 그리고 남편 강남봉이 채화영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걸 들었을 때. 그런데 한영자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는 대신 움직입니다. 이혼 변호사로서 하나하나 증거를 모읍니다. 오복길 사고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호와 상의합니다.
그리고 백호는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엄마와 함께 참아서 말 못했다고. 그 순간 모자가 손을 잡았습니다. 두 변호사가 끝장을 내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한영자와 강백호. 이 조합이 앞으로 채화영을 어떻게 무너뜨릴지 정말 기대됩니다. 한영자는 이 드라마에서 가장 인간적인 캐릭터입니다. 완벽하지 않고 흔들리기도 하지만 결국 옳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사람. 그리고 그 옳음이 결국 드라마 전체의 도덕적 중심이 됩니다. 마 회장은 오늘 회차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하게 움직였습니다. 강백호를 왼팔로 삼겠다는 결정. 유언장 수정. 지분 3% 제한. 이 세 가지가 오늘 회차에서 마 회장이 벌인 움직임입니다. 그런데 마 회장은 왜 강백호를 선택했을까요? 강백호가 단순히 능력 있는 사람이라서?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혈통을 알고 있어서? 마 회장이 진짜 서린을 찾기 위해 이강혁을 창고에 잡아두고 알아낸다는 설정도 있습니다. 채화영 지분을 모두 박탈시키고 진짜 서린이를 찾겠다는 것. 마 회장은 겉으로는 채화영의 시아버지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채화영의 가장 강력한 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도구로 강백호를 쓰려 합니다. 이 판이 얼마나 넓고 복잡한지 마 회장 혼자 모든 걸 쥐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옵니다. 오늘 회차는 강백호의 전환점입니다. 밝고 순수한 남자가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이 캐릭터 변화가 이 드라마의 남은 절반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강백호가 마 회장의 왼팔이 되어 채화영과의 싸움에 뛰어듭니다. 동시에 강준호와는 형제 이상의 갈등이 심화됩니다. 그리고 오장미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마서린으로 살기로 한 오장미와 복수를 결심한 강백호. 두 사람이 어떻게 다시 만나는지가 이 드라마의 핵심축이 될 겁니다. 오늘 회차에서 마 회장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움직임의 방향은 채화영을 향합니다. 지분 제한, 진짜 서린 찾기, 이강혁 통제. 이 세 가지가 완성되면 채화영의 기반이 완전히 흔들립니다. 채화영은 지금 불륜도 들켰고 마 회장의 견제도 시작됐고 한영자의 반격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3방향에서 동시에 공격받는 상황입니다. 채화영이 이 모든 걸 어떻게 돌파할지, 혹은 돌파하지 못하고 무너지는지, 그게 이 드라마의 클라이맥스가 될 겁니다. 오장미는 마서린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가능할까요? 사람은 이름을 바꿔도 기억을 지울 수 없습니다. 감정을 지울 수 없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을 그냥 없던 걸로 할 수 없습니다. 오장미가 마서린으로 사는 과정에서 그 내면의 갈등이 어떻게 폭발할지, 강준호와의 결혼 생활 속에서 강백호의 기억이 어떻게 그 사람을 따라다닐지, 이게 앞으로의 감정선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강백호가 복수를 시작하면 오장미 앞에 다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오장미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이 드라마에서 가장 정상적인 두 사람이 손을 잡았습니다. 한영자는 이혼 변호사, 강백호는 변호사. 둘 다 법을 알고 증거의 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사람이 채화영을 공략한다면 그건 감정적 복수가 아니라 체계적이고 합법적인 공략이 됩니다. 드라마에서 가장 강력한 복수는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이루어지는 법이죠. 채화영이 아무리 악독해도 증거 앞에서는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모으는 사람이 이혼 전문 변호사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 설정인지. 오늘 회차에서 시청자들이 지나치기 쉬운 디테일이 있습니다. 첫째, 양금순의 설명입니다. 양금순은 마 회장 가문의 도우미 아줌마입니다. 평소에 말이 없고 뚱한 표정인 이 여자가 오늘 강백호에게 문양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이 장면이 단순한 설명 장면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양금순이 가문의 비밀을 알고 있는 인물이라는 설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채화영이 내가 엄마라고 혼자 분노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채화영의 진짜 감정이 잠깐 드러납니다. 강준호를 도구로만 보지 않는다는 것. 어딘가에 진짜 모성이 있다는 것. 이 균열이 나중에 채화영 캐릭터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주목해야 합니다. 셋째, 오복길 납골딱 장면입니다. 왜 강준호와 오장미가 하필 오복길 납골딱을 찾아갔을까요? 인사를 하러 간 거라고 하지만 그 장소 선택이 의도적일 수 있습니다. 오복길이 이 드라마에서 중요한 연결고리인 만큼 앞으로 그 납골딱에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의 전개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 드라마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작가님만 아시죠. 하지만 지금까지 쌓인 복선들을 보면 이런 방향이 가장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뇌피셜 첫 번째, 강백호의 혈통 공개. 강백호가 마 회장 가문의 핏줄이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 순간 드림그룹의 후계 구도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최화영이 강준호를 통해 잡으려던 권력이 강백호에게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화영이 가장 무시했던 사람이 가장 강력한 적이 되는 거예요. 뇌피셜 두 번째, 이강혁의 폭로. 마 회장이 이강혁을 창고에 잡아두고 진짜 서린을 찾는다는 설정이 있습니다. 이강혁이 최화영의 신복인 만큼 그가 가진 정보는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리고 그 정보가 공개되는 순간 최화영의 모든 비밀이 터집니다. 서린과 오장미의 바꿔치기 계획, 마동석 관련 사건, 모든 것이 밝혀질 겁니다. 뇌피셜 세 번째, 강준호의 내적 붕괴. 강준호는 계산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계산의 기반이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오장미가 진짜 마서린이 아니라 오장미라는 사실이 밝혀질 때, 자신이 사랑한 여자의 진짜 정체를 알았을 때, 강준호가 어떤 선택을 할지, 최화영의 편에 설지, 아니면 오장미의 편에 설지, 그 선택이 강준호라는 인물의 진짜 본질을 드러낼 겁니다. 뇌피셜 네 번째, 오장미 마서린의 공개 선언. 마서린으로 살기로 했지만 결국 오장미는 자신의 정체를 스스로 밝히게 될 겁니다. 그게 복수의 마지막 단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화영이 모든 것을 잃는 순간 오장미가 나타나서 나는 오장미다라고 선언하는 장면. 그 장면을 위해 지금 이 모든 고통이 쌓이고 있는 게 아닐까요? 뇌피셜 다섯 번째, 마동석의 귀환. 마동석이 의문의 실종 사건에 휘말렸다는 설정이 있습니다. 죽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동석이 돌아왔을 때 드라마의 모든 판이 다시 뒤집힐 겁니다. 오장미와 마서린의 아버지가 살아있다면 마 회장 가문의 구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회차에서 함은정 배우의 연기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울면서 보내지 말자라고 다짐하는 장면. 그 표정에서 수십 가지 감정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결연함, 슬픔, 사랑, 그리고 포기. 말로는 다 설명이 안 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강백호가 반지를 끼워주는 장면에서 오장미의 눈빛이 달라지는 그 순간. 사랑하는 감정과 이별을 준비하는 감정이 동시에 담긴 그 눈빛. 정말 대단한 연기였습니다. 윤선우 배우의 경우 청혼 장면에서의 순수함과 이후 오복길 낙골딱에서의 분노 사이의 온도 차이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같은 에피소드 안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최지연 배우는 통장을 건네는 장면에서 말없이 눈으로 모든 걸 표현했습니다. 세 글자, 엄만 기쁘다, 그 말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담겼는지. 그리고 이어서 최화영 사무실 밖에서 모든 걸 들었을 때의 표정. 그 두 장면의 대비가 오늘 최지연 배우 연기의 핵심이었습니다. 오늘 방송 이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큐. 오장미가 진짜 마서린이 아닌데 강준호는 그걸 알고 있나요? 에이. 아직 모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준호는 오장미를 마서린으로 알고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오장미의 진짜 정체가 밝혀졌을 때 강준호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앞으로의 핵심 관전 포인트입니다. 큐. 마 회장은 오장미가 진짜 서린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나요? 에이. 이게 이 드라마에서 가장 불분명한 부분입니다. 마 회장은 진짜 서린을 찾으려 한다는 설정이 있습니다. 즉, 지금 자신 앞에 있는 서린이 가짜라는 걸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큐. 강남봉은 최화영을 진짜 사랑하는 건가요? 에이. 오늘 장면만 보면 감정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강남봉이라는 인물은 속마음과 행동이 다른 인물입니다. 진짜 사랑인지 집착인지 욕망인지 그걸 강남봉 자신도 모를 수 있습니다. 큐. 진홍주는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에이. 진홍주는 마 회장의 후처 염산월의 딸이자 드림호텔 직원입니다. 의문의 실종 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혼한 엄마와 함께 살면서 눈치가 극도로 발달한 인물인 만큼 중요한 정보를 가장 먼저 파악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큐. 정숙희는 기억을 되찾을 수 있나요? 에이.
정숙희는 불의의 사고로 오세의 지능으로 퇴행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사고로 모든 걸 잊었어도 요리 솜씨 하나는 남아있다는 설정처럼 감정과 기억의 일부가 어딘가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숙희의 기억 회복 여부가 드라마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겁니다. 오늘 회차는 이 드라마가 본격적으로 2막에 접어들었음을 선언하는 회차였습니다. 1막이 사랑의 시작과 혼란이었다면 오늘부터는 선택과 복수와 진실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오장미가 마서린으로의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강백호가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한영자가 최화영을 향한 법적 공략을 준비합니다. 마 회장이 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 네 가지 방향의 움직임이 앞으로 동시에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그 교차점에서 어마어마한 폭발이 일어날 겁니다. 오늘 회차의 가장 큰 의미는 모든 등장인물이 자신의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그 선택의 결과를 맞이할 시간만 남았습니다. 자, 오늘 정리 어떠셨나요? 오장미가 사라졌습니다. 마서린으로. 강백호는 반지가 끼워진 빈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손에서 뭘 느꼈을까요? 배신감? 충격? 아니면 또 다른 결심? 다음 회차에서 가장 궁금한 건 이겁니다. 강백호가 마 회장의 왼팔로서 처음으로 움직이는 장면. 그 첫 번째 복수의 수가 무엇일지. 최화영을 향한 건지, 강준호를 향한 건지, 아니면 더 의외의 방향인지. 그리고 한영자. 최화영 사무실 밖에서 모든 걸 들은 한영자가 다음 회차에서 첫 번째로 어떤 행동을 할지. 변호사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건 이미 그 싸움은 이긴 것과 다름없다는 뜻입니다. 과연 최화영이 그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수저의 문양과 도장의 문양이 같다는 사실. 이걸 강백호 혼자만 알고 있습니다. 마 회장은 이 사실을 알까요? 그리고 이것이 공개되는 순간 드림그룹의 후계 구도는 어떻게 바뀔까요? 과연 강백호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다음 회차 절대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아시죠? 채널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면 리뷰 올라올 때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